안녕하세요. 해커 스텝 스토크의 손승리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역시요. 5월 적중 예상 특강으로 왔고요. 우리 자율실에 들어가시면 문제가 7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다운을 받으셔서 그냥 풀지 마시고 시간을 한 8분 30초 시간에 좀 맞춰 놓으시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거, 그러시고 나서 우리 영상 함께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역시나 이 구나 절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 빈칸의 위치는 총 3군데로 나온다.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그다음 문단 중간에 나오죠. 거의 대부분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나오게 되고 문단 중간에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8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라고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나와 있는 경우는 그 아이가 소위 뭐가 될 가능성이 크냐? 주제나 요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 또한 이제 문단 중간에 빈칸이 나와 있는 경우는 주제 요지라기보다는 소위 앞뒤 문장 흐름 잡아서 이제 답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첫 번째 문장이 결국 이제 주제나 요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봐주셔야 될 것이고,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상세 정보를 통해서 주제 요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소위 이 회원의 증가가, 즉 지난 5년에 걸쳐 이 회원의 증가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뒤쪽에 보시면 바로 이런 것에 반응해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런 것이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거겠죠. 이런 것에 반응해서 우리 관리팀에서는요, 소위 뭐를 제안을 하고 있느냐? 연회비를 좀 높이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제안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보시면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거에 반응해서 지금 연회비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좀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쪽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상은, 즉 우리 아까 연회비를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상은요 충분할 것 같아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데 있어서 누구를, 우리 클럽이요 소위 유지하는 거, 우리 회원분들이 즐기고 계신 소위 시설 모드를 소위 유지하는 걸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소위 올린 연회비에 대한 소위 어떤 사용처적인 부분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될 수가 있을 거냐라는 걸 좀 봐주셔야 되겠죠. 자, A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요. 소위 뭐가 생기게 되느냐? 부담이 있었다. 우리 지금 클럽 자원에 좀 부담이 생기게 됐어요. 그 다음 B번에 보시면 운 좋게도요. 소위 이 뭐겠습니까? 클럽의 어떤 연수익의 상승이 나오게 됐어요. B번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연수익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연회비를 올리겠습니까? C번에 보시면 우연히요 더 많은 분들이 소위 이 클럽 어떤 회원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계시네요. D번에 보시면 고맙게도 소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클럽이 뭐 할 수 있게끔 하게 했느냐? 소위 예전에 있던 어떤 빚들을 좀 더 빨리, 소위 계획보다 좀 더 빨리 갚을 수 있게끔 하게 했다. 우선 B나 D는요 소위 돈적인 부분이 지금 많다라는 부분이 전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보시면 연회비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돈적인 부분은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될 거냐?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돈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걸로 갈 수 있어야 될 거는, 그죠? 앞에 보시면 이제 연회비를 증가를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결국 이 말은 뭐가 될 거냐? 뭔가 클럽 입장에서 봤을 때 돈적인 부분에 있어 부족분이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답으로 좀 뽑아낼 수 있는 건 뭐가 될 거냐?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연결어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연결어 문제 푸실 때는 먼저 보기를 좀 먼저 확인을 해주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보기를 좀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연결어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항상 또 우리가 생각해 주실 건 연결어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다. 프레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therefore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와 뭐를 연결합니까? 원인과 결과를 연결을 하죠. 자, 우리 B번에 보시면 for example입니다. 우리 for example은 예를 들어 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뒷문장이 앞문장에 대한 예, 상세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아이들과 같이 연결하셔서 in particular particularly, 그 다음에 하나 더.
specifically 다 똑같이 뭐가 될 수 있다. 특히의 뜻이지만 어쨌든 얘도 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뒷문장의 앞문장에 대한 예 상수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in particular, particularly, specifically 이런 표현들 다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in other words입니다. 우리 in other words 같은 경우에는 같이 묶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표현들이 뭐가 있느냐. namely라든지 또는 put another way라는 표현이 있죠. 얘네들 뜻적으로는 이제 즉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결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frame은 앞뒤 문장을 보셨을 때 정말로 똑같은 내용이 나와줘야 되죠. 비슷한 내용도 아닙니다. 정말로 똑같은 내용이 나올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연결어 나올 거고요. D번에 보시면 however입니다. 우리 however는 뜻은 그쵸. 그러나죠. 근데 이 however 갖는 frame은요. 크게 좀 두 가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 앞뒤 문장을 보셨을 때 대조적인 내용이 나올 때 쓸 수 있는 연결어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however라고 하는 것을 소위 이제 역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어떤 이런 어떤 순서대의 어떤 흐름상으로 좀 가는 부분이 아닌 약간 좀 역행을 하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좀 일치하지 않고 좀 역행하는 내용이 뒤쪽에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조건 however가 꼭 대조만 연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이런 순서대의 어떤 그런 흐름을 나타내지가 않고 소위 약간 이렇게 역행하는 느낌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 사이에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뭐가 될 거냐? however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연결어를 갖고요. 저희가 지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결어 문제 푸실 때는 우선 1차적으로는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문장을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답이 나오지가 않아. 그럴 때는 지문 전체를 다 보실 겁니다. 우선은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문장을 한번 봐보죠. 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그러니까 1990년과 그 다음에 2000년 사이에 바로 증거가 관측되고 있다. 어떤 증거가 관측되고 있느냐? 많은 좀 상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뭐에 대한 상승입니까? 소위 이 자폐의 만연함, 즉 자폐의 어떤 이런 상승이 눈에 띄게 좀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자폐가 많이 좀 생기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뭔가 연결어 나오고요. 즉 덜 명확한 것은 뒤에 보시면 바로 이런 부분이 즉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자폐가 많이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인지 나오죠. 보니까 어쨌든 합법적인 어떤 이런 증가 뭐에 대한 실제적으로 정말 수가 정말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증가를 했는지 아니면 소위 자폐를 진단하는 방식의 변화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 아이의 흐름을 우리는 뭘로 볼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아까 우리 보시면 첫 번째 A번에 보시면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뒷문장의 앞문장에 대한 상세 내용, 예시 또는 앞뒤 문장 보셨을 때 정말로 똑같은 내용이다. 아니면 however, 우리 however는 두 가지 프레임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정말 대조적인 내용이 되든지 아니면 뭔가 있던 순서적인 어떤 느낌, 즉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역행을 하고 뭔가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좀 일치하지 않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갈 수 있는 걸로 봐줘야 될 건지 답이를 주는 건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however는 소위 어떤 이런 대조적인 이란 부분이라기보다는 약간 이 앞쪽에서 이제 소위 뭐겠습니까? 자폐가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폐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좀 분명치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뭔가 앞에서 쭉 이렇게 어떤 흐름이 좀 이렇게 순탄하게 이어진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역행하는 느낌으로 좀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될 거냐? however를 쓸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앞쪽에 좀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이 자폐라고 하는 것이 많이 상승을 했어, 증가를 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뭔가 흐름이 약간 순탄한 흐름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역행하는 느낌으로 좀 가고 있고 뭔가 어떤 흐름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맞지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갈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될 거냐? however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however라고 하는 이 연결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반드시 꼭 대조적인 느낌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소위 뭐다 약간 어떤 순탄한 흐름을 보이질 않고 뭔가 좀 역행을 하고 아니 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을 될 수 있대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냐 however로 좀 갈 수 있다는 것도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however에 연결어 가는 것이 꼭 대조적인 부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고 약간 역행하는 느낌으로 좀 갈 수 있다는 것도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문제는 이제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지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를 푸실 때는
먼저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가 뭘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이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A, B, C에서 고른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죠. 이제 그런 방법이 어쨌든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문제를 우리가 먼저 풀었다는 거를 전제로 놓고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이 3번 같은 지문은 첫 번째 문장이 지금 주제 요지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중간에 주제 요지적인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내용을 잠깐 좀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 과학자가요, 물어봤을 때, 뭐라고 물어봤을 때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어떤 이런 인공지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긍정적인 대답을 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쪽에 보시면 기계가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나 라고 하면서 이제 뒤쪽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들은요, 자 우리 그들이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앞쪽에 연결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인공지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바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의 지능을 기계한테 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B번에 보시면 오늘날 컴퓨터 시스템은요, 사실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소위 뭡니까? 사람을 요구했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컴퓨터 시스템은 과거에 사람들을 요구했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죠. But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제마다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보통 우리가 주제 요지로 많이 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이 주제 요지가 아니죠. 이제 but이라는 걸 통해서 더 중요한 내용을 뒤쪽에 배치를 시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whether 뭐인지 아닌지 소위 기계가 의식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약간은 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소위 이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내용을 쓰려는 부분이 아니라 약간 뭔가 어떤 의문점을 좀 던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의 주제는 결국 뭐로 갈 거냐? 바로 B번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특히나 but 이하의 내용이 결국 뭐가 될 거냐? 주제적인 부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지문에 대한 주제적인 부분은 바로 기계가 의식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문제다. 뭔가 어떤 의구심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C번에 보시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감정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걱정이라든지 또는 호기심이라든지 또는 주저라든지 또는 결단력 같은 거를 요구를 해요. 하지만요, 기계는요, 오직 할 수가 있습니다. 뭐만 할 수가 있느냐? 설계자가 소위 뭡니까? 설정해 놓은 것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결국 이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 그러면서 지금 이쪽 B번에서 이제 뭔가 의문을 던졌고 C번이 바로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D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로봇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바로 생각하고 푼다. 문제를 생각하고 푼다. 소위 사람처럼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푸는 것으로서 로봇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답이 될 수는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가져야 된다. 왜? 이 지문의 주제는 결국 뭐겠습니까? 기계가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다? 부정적인 어떤 입장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지문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B번에서 but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다른 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한 그러면서 그 B번에 대한 소위 뭐겠습니까? C번을 받쳐주는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결국 우리가 주제를 파악했을 때는 바로 이 기계가 생각할 수 있냐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지문인데 D번은 마치 뭡니까? 또 로봇을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될 거냐? 주제와 벗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답이 될 수 뭐다?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A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첫 번째 문장과 연결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A번은 첫 번째 문장과 연결이 되고 이 지문의 주제인 부분은 however, 쪽 but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 뭐다? 이 부분이 결국 주제인 부분이 될 거다. 그리고 C번은 바로 그 B에 대한 소위 받쳐주는 내용. 하지만 D번은 결국 뭐겠습니까? 소위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기계가 뭔가 이제 문제를 좀 푸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하고는 좀 벗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답은 뭐다?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를 푸실 때 무조건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꼭 주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될 거다. 그래서 내용 흐름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 과연 이 첫 번째 문장을 내가 주제로 파악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지를 보시고 나서 답을 좀 골라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다. 그래서 무조건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주제나 요지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좋은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소위 이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 육하 원칙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제 표현이 지문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거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항상 생각하셔야 할 거는 문제 표현이 또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우리 탭스에서는 그죠,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잖아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설사 문제 있는 표현을 지문에서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또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 또 보기에 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반드시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문제 뜻을 보니까 안정적인 정치 체계의 퀄리티 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는 뭐 장점이 뭐냐, 특징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고 이런 문제 표현이 지문에 나와 있나 봤더니 우선 안정적인 정치 체계라는 거에 대한 이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부분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 안정적인 정치 체계는요, 바로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또는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뭐 하지 않고도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소위 위기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뭐다? 안정적인 정치 체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아까 우리 보시면 보기에 나와 있는지를 봤을 때 사실 뚜렷하게 좀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뭔가 또 정보가 나와 있나 봐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안정적인 정치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또 뭐겠습니까? 5번째 줄부터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될 거냐? 안정적인 정치 체계를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 안정적인 정치 체계는요, 역사적으로 사실상 생존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안정적인 정치 체계는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소위 막는 뭐를 사회적인 변화를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막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사실상 생존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결국 뭐겠습니까? 바로 이 안정적인 정치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고서 저희가 보기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지문에서 나와 있는 표현을 또 보기에 그대로 주지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A번 가볼게요. A번에 보시면 군에 의해서 이끌어진 쿠데타에 반응해서 상당히 결단력 있게 행동한다. B번에 보시면 안정적인 정치 체계는요, 효과적이에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변화에 있어서 withstand는 소위 뭐입니까? 견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효과적이다. C번에 보시면 안정적인 정치 체계는요, 투자합니다. 활동에 어떤 활동이냐? 부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에 상당히 좀 투자를 합니다. D번에 보시면 안정적인 정치계는요, 컨트롤할 수 있다. 뭐를 상당한 양의 어떤 이런 천연 자원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답이 수 뭐겠습니까?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자, 우리 아까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안정적인 정치 체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을 보게 되면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소위 뭐겠습니까? 어떤 이런 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 또는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뒤에 보시면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안정적인 정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뭐다?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소위 뭡니까? 막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패러프레이징 표현이 바로 뭘로 가는 거겠습니까? 지금 뒤에처럼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 소위 뭐다? 견뎌낼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 뭐가 될 거냐?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그다음에 막는 이런 부분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답이랄수록 뭐다?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나와 있는 표현을 지금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또 항상 생각해 주실 거는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 또 보기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문제를 좀 풀면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되는 표현을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도 있다는 것도 또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요, correct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correct 문제를 풀 때의 방법은 지문 내용을 보고 보기를 볼 거냐, 그 다음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를 해볼 거냐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문 내용을 보고 보기를 보실 때 전제 요건은요, 지문 내용이
내 머릿속에 정확히 있어야 돼요. 만약 소위 뜨문하게 해석이 돼서 이 뜨문 내용이 이해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문을 보고 보기를 봤을 때 시간이 사실은 더 걸릴 수가 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만약 내가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가 명쾌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하는 방법이 시간적으로 좀 덜 걸리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쓰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또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커렉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거 쉬운 내용 아니야? 쉬운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뭐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지금처럼 커렉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패러프레이징 되는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많은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죠. 프랭클린 과거 학생들의 일부에는요.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전문 소위 운동선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런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면요. 자, 전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전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프랭클린이 이제 본인을 소개를 하면서 본인은 피트니스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프로페셔널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뒤쪽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이 여기서는 명사로 쓰여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뒤쪽에서는 이 프로페셔널이 소위 뭐겠습니까? 형용사로 지금 쓰여 있는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전문 운동 선수들이 바로 프랭클린의 학생이 아니라 바로 이 프랭클린이 본인이 소위 어떤 피트니스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번은 안 될 거고요. B번에 보시면 프랭클린 학생들은요. 소위 구할 수 있다 또는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뭘요? 받겠다라고 시기 지침을 좀 받겠다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 좀 어디 있나 봤더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또 지문에 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시기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양 조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또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양 조언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이 프랭클린의 어떤 수업을 듣는 사람들 또는 학생들, 수강생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쵸 시기 지침을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이제 영양 조언을 해주겠다라고 하니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C번에 보시면 평일에 있는 아침 수업에는요. 개별 고객들로 인해서 예약이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평일 아침 수업에 대한 정보를 지금 보시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만 지금 나와 있지. 이 수업이 지금 예약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D번에 보시면 일부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할인이 돼요. 뭐 한다면 오늘 내로 좀 전화를 준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할인에 대한 부분 또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뒤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가격은요. 첫 시간에는 $75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당 $25예요. 라고만 나와 있지. 오늘 내로 연락을 했을 때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답으로 갈 수 있는 건 뭐가 될 거냐?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항상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건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쓴다라고 하는 거?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겠습니까? 시기 지침이라는 표현을 아까 우리 지문에서 뭐였습니까? 영양 조언.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1지문 2문항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1지문 2문항 문제를 보실 때는 먼저 문제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1지문 2문항 문제의 포인트는요.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먼저 문제를 좀 확인하시고 나서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지문에 좀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 6번 문제는요. 주제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소위 이제 어떤 문제입니까? 그렇죠.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는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또 항상 생각할 거는 그대로 또 표현 주지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6번 문제, 주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주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출발이 됩니까? 중심 소재에서 출발되죠. 그래서 우선 먼저 소재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소재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을 해서 과연 주제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될 거냐.
그리고 아까 저희가 3번 이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 푸셨을 때 저희가 잠깐 확인을 했지만 또 주제를 파악하는 데서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아이가 또 누가 있습니까? 연결어.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지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사이의 신뢰는요. 필수적이에요. 뭐에 있어서? 제대로 기능을 하는 직장에 있어서 동료 사이의 신뢰는 필수적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소재인 부분은 우리가 뭘로 봐줘야 될 거냐? 신뢰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신뢰에 대한 얘기인가 보구나.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개인, 그 다음에 조직은요.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 웬, 뭐 할 때? 잘못된 사람들을 소위 신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뢰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확신이 들 때까지 어쨌든 계속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대다수의 연구는요. 뭐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소위 방법이나 관행이라는 거죠. 소위 도와줄 수 있는, 신뢰를 쌓는 걸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나 관행에 소위 주를 이루는 연구들이 좀 대다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가 이제 들어가면서 자,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새로운 연구는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럼 결국은 이 앞쪽 나와 있는 문장에 대한 소위 뭐겠습니까? 상세로 가고 있다.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새로운 연구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 바로 이 새로운 연구가요. 바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지만 뭔가 좀 보완하는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it이라고 하는 것이 뭘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새로운 연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겠습니까? 상세로 쭉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이 지문에 대한 주제 부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신뢰를 쌓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이나 관행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 연구 중에 하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부분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그런 연구에 대한 소위 뭡니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또 뒤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새로운 연구가요.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구가 뭘 보여주고 있느냐? 방법이 있더라고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누가 신뢰할 가치가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 지문에 대한 소재는 신뢰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통해서 이 지문은 신뢰에 대한 연구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또한 그 연구들 중에서 한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연구 내용이 바로 뭐다? 방법이 있더라. 어떤 방법이냐? 아는 방법이 있더라. 뭘 아는 방법이 있더라? 누가 소위 신뢰할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더라. 바로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연구, 바로 어떤 연구? 신뢰할 가치가 있는지, 즉 신뢰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아는 방법이 있더라.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지문에 대한 주제인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다. 자, 우리가 또 항상 생각하실 거는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쓴다. 내용은 같지만 다른 식으로 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지문의 주제는 바로 뭐다? 소위 이제 신뢰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럼 이거에 대한 패러프레이징 표현으로 갈 수 있는 게 뭐가 될 수가 있을 거냐? A. 어떻게 회사가 도와줄 수 있는지, 직원들이 뭐 하는 것을 신뢰를 소위 뭡니까? 쌓을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어떻게 회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소위 직원들한테 이 회사를 소위 쌓는 거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B번에 보시면 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할까요? 소위 직장 환경에서. C번에 보시면 회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뭘 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회사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D번에 보시면 어떻게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하는지, 바로 뭐 했을 때, 신뢰를 받았을 때. 답 이럴 수는 뭐겠습니까? 답은 C번이죠. 왜냐하면 이 지문에 대한 주제는 아까 뭐겠습니까? 연구였어요. 즉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던 소재는 신뢰였었고,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니 신뢰와 관련된 연구였었죠. 또한 그 연구들 중에서 바로 어떤 연구에 대한 거였습니까? 소위 신뢰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패러프레이징 표현이 적용을 하게 되면 바로 회사가 뭘 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방법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뭐다?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면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거다. 문제 표현을 보게 되면 죄책감은 어떻게 다르죠? 뭐와 죄책감 성향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 성향과 어떻게 달라요? 자,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어디 나와 있을까라고 보셨을 때 바로 우리가 지문 내용을 확인해 보니 바로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쪽 부분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죄책감, 그다음 죄책감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보시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상당수에서 보면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교정 행동을 이끌어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의 내용 보시면 죄책감 성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단지 죄책감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만으로도 소위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소위 범죄를 좀 피할 수 있게끔 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지금 보시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오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한 죄책감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의 상황이 될 거다. 이 내용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내용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상당수에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교정 행동을 이끌어내더라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났을 때 나오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쪽 보시면 이 죄책감 성향이라고 하는 부분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이런 예상, 생각만으로도 소위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거, 범죄를 좀 피할 수 있게끔 하게 한다. 결국 이 말은 뭐다? 죄책감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전에,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런 부분이 뭐가 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차이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보기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시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으로 갈 수가 있을 거고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표입니다. 뭐에 대한 지표냐? 개인의 어떤 신뢰성에 대한 지표입니다. B번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뒤따르죠. 뭐 하기보다는 앞서기보다는 뭐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앞서기보다는 뒤따릅니다. 답은 뭐다?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저희가 확인했던 거 바로 뭐였습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죄책감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의 부분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죄책감 성향과의 차이는 뭐가 될 거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를 앞서기보다는 뒤따른다. 후로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다?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오늘도 역시나 또 좋은 문제 저희가 함께 했고요. 오늘 보셨던 내용들 많은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